참고로 저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뭐 내시경을 하거든요. 뭐 위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마취를 하질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닥터 DNA 원장 전병환입니다. 네, DNA 피부과 이태경입니다. 노 원장님은 되게 오랜만에 여기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도 하고 있지만 내과나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제 수면 마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수면 마취,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수면 마취라고 하면은 그냥 자는 거를 생각하시는데 정식적인 의학 명칭은 의식화 진정화요법, 네, 흔히 우유 주사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포포를 쓰기도 하고 케타민을 쓰기도 하고 예전에 그 웃음가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의식화 진정,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코마, 그 혼수 거의 세미코마 상태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수면 마취란 방법이. 그래서 의식은 있지만 환자를 진정시키는, 그러니까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기억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원장님도 피부과에서 이제 치료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뭐 마취 연고도 바르고 주사 마취도 하고 뭐 수면 마취도 하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수면 마취의 장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환자분들 좀 진정시키는 역할이 있으니까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증이 심하진 않을까, 또 특히나 주사라던가 아니면 레이저를 세게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아팠던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통증이 많은 치료 중에서 저희 병원에서 울세라, 뭐 특히 써마지 이런 치료들 사실 통증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수면 마취를 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단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수면 마취의 단점? 또 그런 울세라나 써마취 하시면서 수면 마취를 원하시는 분들만큼이나 또 반대로 수면 마취를 했을 때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실제로 의식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진정시키는 거라 저희가 원하는 정도까지만 딱 진정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뜻하지 않게 저혈압이라던가 아니면 또 호흡 곤란이 온다거나 최악의 경우 무호흡이 온다던가 이런 게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경각심은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요새 한창 시끄러웠던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뜻하지 않은 중독 같은 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단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식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수면 마취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프로포폴인데 이 프로포폴이 개인마다 사실은 그 반응 정도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3cc만 줬는데도 아주 깊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cc를 줘도 잠이 안 와요. 왜 이렇게 말똥말똥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늠하기다. 물론 체중이라든지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사실 그 기준점을 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이 적게 들어가서 문제는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무호흡이라든지 저혈압을 유발해서 사실은 쇼크 상태로 유발할 수도 있고, 성형외과나 뭐 이런 병원들에서 사실은 수술할 때 사고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수면 마취나 아니면 마취에 의한 사고가 사실은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도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금식도 해야 되고 또 드시는 약은 있는지 어떤 지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사실은 조사를 해서 이런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수면 마취, 그러니까 편하게 잠깐 자면 난 이뻐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시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많이 추천을 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참고로 저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뭐 내시경을 하거든요. 뭐 위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 마취를 하질 않아요. 그냥 받거든요. 근데 조금 힘들긴 한데 사실은 받을만 해요. 울세라나 뭐 이런 거 할 때 저도 사실은 마취 연고 안 하고 직접 마취술을 하거든요. 한번 그런 영상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만큼 이 마취라는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만 양날의 검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절제돼서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분들한테
울세라는 최대 1.2줄에서 최하 0.75줄까지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한번 최고 강도를 한번 해보려고요. 최고 강도는 너무 세니까 한 단계만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저 마취는 안 했어요 지금. 요 울세라는 보면 지금 요 부분, 요 위에 부분 지금 초음파로 지금 보이는 부분인데 이게 4.5mm. 여기서 울세라의 그 포커싱이 돼서 여기에 도트가 생기는 거고요. 보면 여기가 피부 진피, 여기가 지방이고 지금 요 부분이 거의 이 피부 밑에 이제 스마스라는 근막층이 요 부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타겟으로 해요. 뭔가 진짜 재봉틀을 톡톡톡 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게 들어요. 이거는 이제 3mm 팁이니까 이제 3mm에서 이렇게 포커싱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진피고요. 진피 바로 밑부분에서 지금 여기 지방층이거든요. 지방층에 지금 포커싱이 되는 요 라인을 따라서 이제 초음파를 쏴주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3mm가 좀 통증이 있어요. 이거는 통증을 느끼는 수용체 부분에 더 많이,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게 통증이 더 많이 느끼는데 이것도 저는 이게 통증이 사실은 많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마취 온 거 없이도 이렇게 쏘았는데 솔직히 통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부위마다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수면 마취까지 해야 되느냐,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수면 마취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물론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환자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마취 연고를 하던 아니면 진짜 정 통증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그 수면 마취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은 피부과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수면 마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